빛의 속도는 우리 우주에서 가장 빨라요. 수성과 금성을 지나 우리에게 도달하기 위해 우주를 가로질러 여행하는데 느려지고 있네요. 하지만 당황할 필요 없어요. 태양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만 앞으로 10억 년 정도는 그 영향을 못 느낄 거예요. 우주의 진공 속에서 빛의 속도는 초당 29만 9,725km예요. 이것보다 느리면 인간은 그 변화를 바로 볼 수 있어요. 색이 변하고 사물의 밝기가 희미해지는 놀라운 효과가 있을 거예요. 또 일상품의 길이와 모양에서 약간의 차이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가 느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어요.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변할 수 없어요. 하지만 빛이 다른 물질과 물체를 통과하면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빛은 파형과 입자의 역할을 하는데, 즉 파장이란 뜻이죠. 색과 주파수는 파장의 꼭대기에서 다른 꼭대기까지 거리에 따라 결정돼요. 도플러 효과에서의 소리와 비슷하죠. 혼잡한 고속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경적을 울리는 자동차가 속도를 내며 지나가는 걸 상상해보세요. 와, 시끄럽네요. 여러분이 정지해 있는 동안 움직이는 물체가 소리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은 슝 하는 경적 소리 같은 걸 들을 수 있어요. 주파수와 높이가 바뀌는 것 같지만 그냥 소리가 여러분과 차가 모두 정지했을 때보다 더 빨리 귀에 도달한 거예요. 빛도 비슷해요. 속도가 변하면 파장도 변해요. 광원을 향해 이동해 파장을 짧게 만들면 색이 파란색과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광원에서 멀리 떨어지면 좀 더 붉은색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가 걷는 속도로 느려지면 우리는 빛이 나는 물체에 접근할 때 색이 변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동시에 우리 주변과 뒤의 색이 변할 거예요. 옆으로 걸으면 여러분이 향해 걸어가고 있는 색은 더 푸르게 될 거고, 멀리 있는 모든 것들은 빨갛게 될 거예요. 이 정보는 우주에서 물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에게 유용해요. 만약 파랗게 변한다면 그 뜻은 물체가 우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빨갛게 변한다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죠. 사실 우주의 모든 것들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서 빨갛게 바뀌고 있어요. 더 느려질수록 밝아질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광자를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속도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빛과 증가된 빛의 강도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 그 효과를 잘 못 느낄 겁니다. 하지만 도플러 효과 때문에 물체를 향해 움직이면 다른 색과 다른 빛의 강도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또 다른 현상은 시간 지연이에요. 빛과 비슷한 속도로 움직일 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상대적으로 시간이 느려져요. 공간과 시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 몇 시간씩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익숙하죠? 그쵸? 모든 움직임은 공간을 거치지 않고 시간만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은 정지했지만 여전히 엄밀히 말하자면 천천히 노화하면서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 거죠. 공간을 더 빨리 이동할수록 시간을 지나가는 여러분의 움직임은 더 느려질 거예요.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면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죠. 그걸 알아보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봐 줘야 해요.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지구에서 같은 시간 흐름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걸 직접 경험하는 여러분에겐 주어진 시간 동안 공간에서 훨씬 더 많은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마치 더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은 작아질 겁니다. 뭐 진짜는 아니지만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여러분이 그런 속도로 여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근처에 있는 물체가 작게 보일 거예요.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여러분을 지켜보는 누군가도 여러분이 실제보다 더 작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MIT 과학자들이 수행한 시뮬레이션은 빛의 속도가 떨어지면 모든 게 팬케이크처럼 늘어진다는 걸 보여줬어요. 만약 멀리서 산을 보고 빛의 속도로 달리면 더 멀게 보일 거예요. 물체들이 왜곡되고 시간이 느려져서 특정 장소에 더 빨리 도착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완전히 가만히 서 있는데 여러분 왼쪽에 서 있는 누군가가 오른쪽으로 큐브 모양의 물체를 던지면 뒤집혀 돌지 않는 한 자연히 한쪽 면만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새로운 세계에서는 앞부분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쪽을 감싸고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무한한 공간에서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면 무한한 속도에 도달할 때 모든 게 늘어날 겁니다. 빛과 같은 속도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세상에선 아무것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거예요. 사물을 보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할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움직임은 급격한 세계 변화를 초래하게 되니까요. 심지어 뭔가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사면서 통로에서 다른 통로로 걸어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계산대 끝에 있는 우유가 정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다가가면 여러분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또 우유가 약간 빨갛게 보일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파란색으로 변할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쇼핑카트를 갖고 지나간다면 3D 쇼핑카트 모형 같아 보일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멀어질수록 색이 변할 겁니다. 멀리 지나가는 것 같겠지만 바로 눈앞에 있어요.
사실 우린 빛의 실제 속도가 뭔지 잘 몰라요. 물리학자들은 약 초속 29만 9,725km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단지 다른 과학적인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상수일 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빛을 광선과 거울로만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울에 광선을 비춰서 거울의 원래 경로와 반사된 경로를 측정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광원에서 거울로 이동하는 빛의 원래 경로와 거울에서 반사된 빛이 다시 광원으로 돌아갈 때 속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가정해보면 빛이 광원에서 거울로 가서 다시 근원으로 돌아오는데 10초가 걸렸다면 각각의 이동이 5초가 걸린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빛이 광원에서 거울로 이동하는데 9초, 거울에서 광원으로 돌아오는데 1초밖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혹은 그 반대죠. 아니면 완전히 다른 숫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빛을 측정하는 건 아주 어려워요. 획기적인 발견이 과학자들에게서 나왔는데 밝기를 잃지 않고 빛의 속도를 0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그들은 광결정체로 만들어진 초저온 원자구름을 사용해 이걸 해냈어요. 이 결정체들은 빛을 굴절할 수 있는 수십억 개의 작은 구멍이 뚫린 물질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빛의 중간, 멈춰버린 세상에 산다면 어떨까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해질녘인 것 같아요. 커튼을 열고 보니 자동차 조명이 많이 켜져 있지만 밝진 않네요. 방에 불을 켰는데 전구가 깜빡거린 것 같아요. 새 걸로 갈았는데도 소용이 없네요. 집안 모든 곳에 불을 켜봤지만 모두 약한 빛만 내요. 혼란스러워서 집 전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려 하죠. 하지만 잘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이웃들을 확인해보니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네요.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 못하고 있어요. 몇 시간이 지나도 다 똑같아요. 세상의 모든 빛이 중간에 얼어붙은 것 같아요. 핸드폰 밝기를 최대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밝기가 낮아요. 모든 게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게 세계적인 문제라는 걸 뉴스를 통해 알게 돼요. 빛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고 곧 세상의 빛이 하나도 없게 될 거예요. 다들 당황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이것이 끝나길 기다리기로 하죠.